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오늘 위클리벳에서는 정말 오래간만에 이 학범 대표님이 수의사임을 증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수의사 사람하고 같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동물과 관련된 어떤 질병이 돌거나 그러면 꼭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수의사 쌤한테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사실 그 AI라고 얘기를 하죠.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혹시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오늘 아주 완전 정복을 좀 해보죠. 네, 오늘은 좀 일반인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AI가 뭔지, 그리고 지금 터지고 있는 AI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목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AI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AI라고 하면은 뭐 인공지능,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AI 조류 인플루엔자 할 때는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말 그대로 조류의 인플루엔자예요. 예전에는 조류 독감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제 독감이라는 게 좀 억양이 뉘앙스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부르고요. 사실 수의대에서는 또 AI가 이 Artificial Insemination이라고 해서 인공수정도 AI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AI가 뜻이 많은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AI는 이제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근데 기사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은 항상 그 AI라고 하고 가로 열고 알파벳하고 숫자가 조합된 뭔가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도대체 그거 뭐예요? 이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인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HA라는 단백질이랑 NA라는 단백질. 그래서 그 앞에 약자를 따서 H랑 N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전에 사람도 많이 걸렸던 신종플루 기억하시죠? 그것도 H1N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HA 단백질이 16종류예요. 1부터 16. 그다음에 이 N 단백질이 1부터 9. 그 14 곱하기 9에서 16 곱하기 9에서 144개의 이제 혈청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H5N6, H5N1 이렇게 해서 총 144개의 인플루엔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뭉뚱그려서 AI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거는 특정한 하나의 어떤 혈청인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지금 돌고 있는 건 H5N6형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H5N6 혈청형의 AI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가 저병원성이 있고 고병원성이 있거든요. 저병원성, 고병원성 뭐예요? 병원성이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는 거예요, 쉽게. 근데 이게 저병원성, 병원성이 약한 건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병원성이 강한 것만 신경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AI 터졌다라고 하면은 고병원성 AI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병원성으로 터졌을 때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묻히는 경향이 터지긴 있군요. 터지고 뭐 방역 활동 다 하는데 이렇게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I가 터진 경우, 그러니까 고병원성 AI가 터진 경우가 지금까지 6번이에요. 그거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6번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에 항상 매년 AI 얘기를 계속 들은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한 번 터졌을 때 특히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특히 2014년이 가장 최근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동안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몇십일 발생하고 끝나고 이랬는데 2014년에는 막 이게 몇백일 가고 종식 선언하고 조금 있다 또 터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느 지역이 터지면 그 부분을 그 지역 주변을 반경을 봉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확장성이 어떤 규칙 없이 그냥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AI의 특징은 굉장히 이게 빨리 퍼져나간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과거에 고병원성 AI 발생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2003년에 제일 먼저 터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2003년, 2004년 동안에 이제 102일 동안 터졌는데 이때 약 500만 마리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이제 가금류가. 그래서 이제 1,500억 정도의 이제 방역 예산이 투입됐고요. 두 번째가 2006년에서 7년. 이때도 약 한 280만 마리가 땅에 묻혔고 한 582억이 좀 투입이 됐고요. 2008년에도 또 터졌는데 이때는 좀 1,0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무려 3천억이 넘는 방역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2010년에서 2011년은 사실은 이때는 우리가 역사상 최악의 구제역 3조 원을 날린 그때거든요. 그 구제역에 온 신경이 다 집중돼 있었는데 이때 사실 AI도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살처분을 많이 했었고 중요한 게 2014년에 이때 되게 오랫동안 AI가 터졌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은 전부 다 H5N1 아, 혈청형의 AI였는데 지금하고 다른 거네요. 네. 지난 2014년에는 H5N8형의 혈청형의 AI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터진 혈청형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라 또 H5N6형이 터진 거예요. 또 새로운 게. 또 새로운 게.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 녹화 날짜 기준으로 이제 발생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와서 벌써 살처분이 200만 마리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닭, 오리가 양쪽 다 굉장히 빠르게 폐사를 하고 신경 증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 발생한 AI는 사실 오리에서는 증상도 없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닭, 오리 굉장히 다 병화성이 강하고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 우리가 2014년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그때도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거든요. 그때랑 속도가 거의 맞먹는다. 오히려 조금 더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꼭 이런 거 네. 터지면은 조류와 관련해서는 애꿎은 철새들이 계속 욕을 네. 먹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저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진짜 철새들이 뭘 잘못했어요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항상 철새가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조류 인플루엔자를 우리나라에 상제되어 있는 질병으로 분류를 안 하거든요. 해외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질 때마다 어디선가 이제 묻혀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사람이 묻혀왔을 수도 있고 철새가 감염된 나라에서 우리나라 넘어와서 퍼뜨려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뭐 철새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없던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철새라고 또 원인 발표했는데 네. 제 생각에도 이번에는 좀 철새가 맞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 유입된 건 우리나라에서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철새에서 유입된 것 같고 들어온 다음에 이제 뭐 사람에 의해서 차량에 의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수평 전파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철새들은 정작 그것과 관련해서 피해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사육되는 닭들만, 오리들만 피해를 보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질문인데요. 있어요.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지만 모든 조류에 동시에 다 고병원성을 발휘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류는 발행될 수도 있고 증상이 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리에는 발병 증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발병이 어떤 조류는 있고 어떤 조류는 없을 수도 있고 한데요.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닭, 오리에서 이제 고병원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아마 그 AI와 관련해서 기사 보신 분들은 꼭 보게 되는 단어 말씀 몇 번 네. 하셨는데 살처분이라는 네. 매몰 처분이라는 그 단어를 보시게 되는데 저는 이러면 또 예전에 우리 공중방역 수의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처분에 네. 동원되는 거고 그 방역에 동원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걱정되는 게 물론 지금까지는 그 AI가 뭐 인체에는 감염 우려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여서 그 부분은 이상하게 좀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현실에 딱 맞닥뜨린 우리 공무원들 네, 맞습니다. 괜찮은지 맞아요.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해외 전염병, 가축 전염병이 구제역과 AI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구제역은 어쨌든 인체 전염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AI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인체에 전염된 적은 없지만 없어요. 어쨌든 사람한테도 전파될 수 있는 이게 일종 가축 전염병이거든요.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발생한 이 H5N6형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 혈청형 AI 때문에 사람이 9명이나 죽었거든요. 잠깐만 그 실제로- 얘기는 지금 처음 들은 건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혈청형의 AI 때문에 인체 감염에 의해서 사람이 여러 명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혈청형의 AI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더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일선 방역 현장에 나가 계신 이 공무원분들한테 대책이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주고요. 독감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 독감. 그 다음에 이 인플루엔자의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이제 타미플루 유명 네. 아시죠? 우리 그 신종플루 돌았을 때도 막 했잖아요. 그거 제공하는 정도밖에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일선에 나가 있는 공중방역 수의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 타미플루도 아직 막
다 제공되고 이러는 것도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타미플루도 못 먹고 나가서 살처분에 투입되는 공무원도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걱정 많이 되는데 다행히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11월 30일 날 인체 감염 위험성은 뭐 없는 것 같다. 아직 뭐 이렇게 변이가 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발표는 하긴 했어요. 그리고 동물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이, 네. 저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는지 뭐 지금 저희가 전혀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게다가 그래요. 저희는 뭐 막말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지만 그 일을 맞닥뜨려서 해야 되는 그쵸. 분들한테는 과연 아까 뭐 독감 예방 전혀 상관없는 독감 예방해주고 타미플루 그 지급해주는 정도라고 하는데 네. 아니 조금 더 신경을 제대로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 이제 사람이 직접 안 들어가고 뭐 기계로 살처분을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은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현실상 그렇지 못하고 너무 빨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이 살처분에 지금 직접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이 현장에 나가신 이 방역관분들 대부분 수의사 공무원분들일 네. 텐데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좀 걱정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네. 과연 뭐 늘 그랬듯 사실 익혀 먹으면 상관없어요. 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서 네. 뭐 이제는 AI가 돌았다고 해도 닭 소비가 줄어들건 네,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왠지 그러면 그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약간 방심하면서 지내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약간 드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나 오리 요리를 이제 익혀서 튀겨서 먹으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에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죽였던 그 혈처형의 네. AI가 돌았기 때문에 AI 인체 감염 예방 수칙 정부에서 발표한 예방 수칙을 좀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걸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축산농가. 뭐 가시는 분 사실 별로 없잖아요. 방문을 좀 자제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철새 도래지를 좀 가지 마라. 철새 도래지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맘때쯤 이제 네. 사진 찍으러 가시는 맞아요. 분들, 네. 나들이 가시는 분들, 또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만큼은 좀 그런데 방문 좀 자제하면 좋겠고요. 네. 또 그냥 뻔한 겁니다. 30초 이상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가장 중요한 건데 야생조류에 혹시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현장 방역에 투입이 됐던 사람인데 그 후 10일 이내에 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병했을 때는 즉시 보건소나 방역당국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신고 번호가 1339입니다. 1339. 예, 네. 지역번호 없이 국번 네. 없이 네, 1339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24시간 돌리는 콜센터거든요. 그래서 네. 1339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굉장히 소수긴 합니다만 아직도 야생 동물을 몸에 좋다고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생충 감염이 돼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 꽤 많다는 얘기 아직도 네. 들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기생충 감염에 더해서 AI까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무뎌지는 네, 맞아요. 경향이 좀 빠른 사회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AI도 이번에 벌써 6번째 터졌고 또 기존에도 그냥 뭐 AI 또 터졌나 보다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뎌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사람을 실제로 감염시켜서 죽였던 혈청형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안전하다고 하지만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터지면은 저 같은 채식주의자는 네. 그러게 내가 고기를 안 먹길 잘했지라는 생각보다 먼저 고기 먹는 하는데 것과 상관없고요. 이제 철새 도래지를 안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네.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고 사실 이런 일 터질 때마다 그 현장에서 가장 뭐 고통받으실 분들은 네. 우리 그 직접적인 뭐 그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고통스럽겠지만 그 살처분을 해야 하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네, 저도 뭐 AI 살처분에 동원된 적이 있는데 이 추운 네. 겨울에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뭐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주의를 기울이는 거는 그 일을 지시한 어떤 정부의 몫이기도 하고요. 뭐 다른 어떤 기관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그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현장에서 직접 고생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네. 진짜 별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위클리빗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